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영상 한번 올려드리고 나서 반대 매매가 나갔어요. 최대주주 지분이 반대 매매가 나가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인데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계셔서 한번 찾아왔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반대 매매가 나간 공시 내용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요건데. 자, 일단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을 했었는데 그것이 해제가 됐습니다라는 공시가 나왔죠. 쉽게 말해 가지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담보가 담보 가치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식을 팔게 됐습니다라고 공시를 한 겁니다. 원래 얘네들이 44억을 빌려 갈라 그랬었는데 반대 매매가 나가면서 이제 채권자가 전부 다 가져갔다. 이 주식을 팔아버리고 회수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사건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냐. 자, 원래 이 회사의 창업자이자 이 최대 주주 겸 대표 이사님께서 이제 이재신 대표님이시죠.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광이라는 기업에다가 매각을 하는 계약을 했죠.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대광이 껍데기 회사 아닌가요? 라는 의문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면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광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연간 매출액을 막 1000억씩 하던 회사가 근데 갑자기 매출이 항상 1000억씩 이렇게 유지를 하던 회사가 1년 만에 갑자기 매출액이 30억대로 줄어들었다. 이거 뭐가 좀 이상하다. 정상적인 회사는 아닌 것 같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좋다 이겁니다. 이거 작전을 하나 보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대광이 이제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네들이 이제 유상증자 그 다음에 전환사채 발행 같은 것들을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자금 조달을 한다. 어떤 목적으로 자금 조달을 받냐. 우리 이제 신사업을 해볼게요. 신사업 목적. 자,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주식이나 주가라는 건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빚이 많아지건 뭐 대출이 많건 하더라도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이 전망이 좋다라고 한다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공시를 같이 보시면 되거든요. 자, 요겁니다. 유상증자 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인데 변경 전에 2월 24일자 공시를 한번 보시면 이때 얘네들이 그 돈을 넣기로 했었던 그 주체가 누구였냐. 여기 보시면 에어로스페이스 코리아 조업. 이름만 딱 봐도 우주 사업을 할 것 같은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투자 조합이 310만 주를 가져가기로 했고 이 조합, 투자 조합의 최대 주주는 정복희라는 분이 이 회사에다 돈을 넣겠다라고 지금 공시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사업 목적, 우주 사업 등등등. 누가 넣기로 했다? 에어로스페이스 코리아. 근데 이게 정복희 대표이사. 이분이 이제 돈을 넣기로 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대광이 인수대금을 다 주지 않았던 상태. 즉 일부는 지급했으나 일부는 연말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었단 말이죠. 자, 요 공시 내용을 같이 보자고요. 자, 2월 11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지금 지급되어 있는데 계약금 얼마입니까? 100억. 그죠? 100억 맞죠?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죄송합니다. 10억이고 중도금 140억. 중도금 140억, 잔금 100억. 자, 그래서 계약금이랑 중도금은 지급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한 150억 정도 지급을 했고 100억은 나중에 잔금은 12월 달에 낼게요 라고 지금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식 인도일이라고 있죠. 그럼 이재신 대표님이 대광이라는 법인한테 340만 주는 넘겼고 230만 주는 12월 달에 넘기기로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연말에 지급하기로 했고 340만 주는 지급 완료. 자, 그 다음에 230만 주 12월 예정이었음.
이렇게 보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대광이 본인이 갖고 있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지분을 담보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 돈 좀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돈을 빌리게 됩니다. 대광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 근데 얼마냐? 44억. 얼마 큰 금액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대광에서 빌렸었던 이 돈을 뺏기게 되죠. 어떻게 뺏기냐? 담보 비율 하락으로 인해 채권자가 강제로 매각했다. 반대 매매. 아주 여기까지는 흔한 일이에요. 그냥 전형적인 작전주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의심해 봐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번 공시를 보면은 우리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담보대출을 못 막고 반대매매 나고 나서 최대주주 변경과 대표이사 변경 공시가 두 건이 나옵니다. 자, 최대주주 변경 공시 보면은 주식회사 대강에서 다시 이재신 대표로 넘어갔어요. 이상하다. 원래 그러면은 이재신 대표님이 가지고 있었던 주식과 대강에 넘기기 전에 주식까지 합치면 17%를 가지고 있었는데 10%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반대매매 나갔습니까? 누가 가져간 거예요? 아니면 시장에 풀렸습니까? 개인들이 산 거죠. 개인들한테 시장에 풀렸다. 그럼 이재신 대표님은 7%의 지분을 갖고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 자, 그리고 공시 한 가지 더 보시면 대표이사 변경에 대한 공시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정복희 이 사람 어디서 봤는데 라고 하니까 여기 에어로스페이스 코리아 유상증자에 내가 돈을 너네들한테 투자할게요 라고 했던 사람이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재신 대표님은 최대주주로 부활, 그 다음에 투자자로 생각했던 정복희 씨는 대표이사로 선임. 이거 뭐가 이상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팩트로 정리를 한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시나리오, 뭐 소설 쓴다 그러죠. 우리가 여기서 소설을 쓸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재신 대표님은 원래 이 340만 주, 230만 주, 원래 570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340만 주를 시장에다가 풀어가지고 팔아 먹었어야 되는 입장이었다. 왜? 돈이 없으니까. 또 돈이 없다라기보다는 이거를 현금화하고 싶었겠죠. 자, 그런데 그냥 시장에다 던지면 이 낙폭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미 한 500원, 300원 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투자자들한테 신사업을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대감을 심어주고 우리 M&A 할 거예요. 우리 회사 주인이 바뀌어요라는 기대감을 심어준 상태로 대강이라는 껍데기 회사에다가 지분을 잠깐 넘겨놓고 이 지분을 반대매매 나갈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러 그냥 시장에다 풀어버린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한 가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배경에는 이재신 대표님과 정복희 대표이사님이라는 분이 같이 합작해서 했을 가능성이 일단 1번 시나리오예요. 자, 그럼 1번 시나리오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좋은 그림은 아니죠. 이거 대놓고 주주들 피 빨아먹으려고 했네 라는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우리 최근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가장 싫어하는 주식 장난을 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림인데 전형적이라고 좀 보기에는 어려워요. 왜냐면 보통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제가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까지는 정상이에요. 대부분 작전주들이 이렇게 하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실제로 신사업에 대한 뉴스도 띄우고 우리 뭔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는 척이라도 하거든요. 우주사업 관련하는 척, 홈페이지도 바꿔, 회사 이름도 바꿔 하는 척이라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강제 매각. 자, 근데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대강이라는 회사는 손해본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 작전 세력들이 많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이 껍데기 회사를 가지고 가장 납입, 즉 돈을 넣은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안 넣었을 가능성 있다. 야, 그게 말이 되냐? 회계상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대부업체에다가 이면계약상 느낌으로다가 돈을 빌려와요, 대강이. 그 다음에 대강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껍데기고 누군가가 뭐 이재신 대표님인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3자가 일부러 제3자가 인수하는 것처럼 그림을 만든 다음에
대광이 다시 한번 담보계약을 맺었잖아요. 담보계약. 자, 그러면 이 담보계약을 맺으면서 이 대광한테 돈을 빌려줬던 사람은 어디서 이 돈을 어떻게 얻어내냐? 주식으로 얻어냈잖아요. 그럼 결국 돈은 안에서 놓은 거예요, 그냥. 돈은 안에서 놓은 거기 때문에 대광이라는 주체는 손해본 게 없습니다. 물론 세금이라던가 뭐 수수료 이런적인 측면, 그 다음에 돈을 빌렸던 이자 이런 측면들에 대한 손해는 있겠습니다만은 대광이라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 회사를 경영할 목적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음, 가능성 있는 부분이다. 자, 근데 두 번째, 우리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이재신 대표님은 진짜로 회사를 엑시트하고 정말 괜찮은 경영인들에게 이 회사를 넘겨서 좀 제대로 가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대강이라는 기업과 그 다음에 이 M&A 주체가 생각보다 돈이 없네? 라는 판단이 섰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즉 자금 조달을 받아서 우리가 신사업을 할게요라는 계획을 내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도 정관 수정을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사업 목적에도 추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이행하는가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자금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를 철회하겠습니다 라던가 또는 납입이 계속 지연돼요. 뭐 3개월 지연되고 1년 지연되고 계속 지연돼.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없던 일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까 제가 시나리오로 그렸던 1번의 시나리오의 가능성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하는 행위들이 뭐 코스닥 종목들은 대부분 그런 작전주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완전히 이렇게 좀 짜고 쳤던 플레이였다라고 한다 그러면 너무 좀 실망스럽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고 그래도 사실 뭐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을 만들고 싶지 않다 그러면 신사업을 하는 신용이라도 하겠고 주가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재신 대표님이 결국은 이 회사를 다시 누군가한테 매각한 게 아니라 아직까지 이 회사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회사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추적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 좀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요 여기 종목 진단문이 링크 남겨놨으니까 이상한 링크 전혀 아니고요 제 연락처로 문자가 오게끔 제가 링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누르시면요 문자 메시지 휴대폰으로 보시면 문자 메시지가 발송하는 링크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문자 앱으로 자동 이동 중입니다 나오죠. 전혀 이상한 링크 아니니까 종목 진단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실전 매방 입장 요청 요건 뭐냐면요 요것도 저한테 문자가 오는 내용인데 우리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주주분들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과 같은 개인 투자자다 보니까 어떤 종목들 매매하고 있고 어떻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무료로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우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누구든 입장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아까 그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내용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비도 오고요. 시장도 별로 안 좋은데 힘들 내시고 앞으로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제가 타이트하게 보고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